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유럽과 미국의 분위기가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탔었고 미국에서는 반대로 하락세를 탔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종가 보시죠. 자, 어제와 좀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나스닥 지수가 1.0% 또 밀리게 되면서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2,000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지수들 역시 사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지수 이제 모두 다 2거래일째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다우지수는 낙폭이 적기는 했지만 어제보다 더 크게 밀렸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나스닥 지수가 어제는 이틀 연속으로 밀렸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덜 밀렸다 정도로 오늘 3대 지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처럼 간밤에도 전 섹터가 다 밀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락률 1, 2위도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서비스, 유틸리티 순서로 2.8%, 1.4%씩 하락을 했고요. 그나마 어제는 조금 IT가 많이 밀렸었는데 조금은 덜 밀렸다는 게 차이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쪽에서는 성장주 중심의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금융도 상당히 밀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채 수익률이 역전 현상이 계속 좀 더 깊어졌다라는 점, 은행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오면서 이날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흐름을 어제와 이어가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IT 종목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파벳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종목들한테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알파벳이 7% 밀렸고 간밤에는 4.5% 역시 상당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답을 한번 냈던 이런 후폭풍 자체가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IT 종목 중에서도 이제 어퍼몰딩스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17% 급락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겹쳤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지금 인력 조정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이날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주들 흐름 볼 텐데요. 이런 가운데 돋보이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간밤에 또 올랐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8거래일째 올라가고 있고 저점 기준으로 지금 10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이게 반등이 주고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의견도 이제 상당히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테슬라가 3% 갈 수 있었던 것은 판매, 이제 미국에서의 판매가 잘 나왔다라는 점이 호재가 됐고 또 다음 달 1일이죠. 인베스팅 데이, 그러니까 투자자의 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향후 비전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기대치도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날 테슬라가 상승을 했다고 해서 다른 종목도 다 갔던 건 아니고요. 테슬라, 포드 최근에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소형 단으로도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고급 전기차 회사인 루시드 모터스도 가격 인하를 발표하게 되면서 이날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격과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1% 정도 올라가면서 다행히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목들을 쭉 훑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엇갈리는 모습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엔비디아가 0.5% 올랐고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1% 밀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비주들은 다시 강보합세를 띠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더 이상의 하락이 안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융주들 좀 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게 대형 은행주들이 되겠는데요. 이날 은행주들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이 10년물이 올랐지만 2년물과의 차이가 더 깊숙하게, 더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기술적으로 침체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폭이 커졌다는 악재까지 반영되면서 이날 지금 수익률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합니다. JP모건 체이스와 그리고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이제 모두 다 1에서 2%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중소형 지방은행들 역시 비슷한 하락이 나왔다라는 점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헬스케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는 약간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우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약 쪽에서는 에브비가 2%대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체 의약품 휴미라의 매출 전망이 좋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강세를 띄었었고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소비주들 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놀자 중에서도 지금 MGM 리조트라든지 윈 리조트 관련된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였고요. 그와 비슷하게 호텔 종목들도 좋았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여행 예약이라든지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게 되면서 종목별 살짝의 차별화가 나왔다는 것도 이날 시장에서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비 쪽에서 식음료 쪽, 호실 쪽에 따라 움직입니다. 펩시코가 이날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 다른 종목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 조금 더 자세하게 특징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주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 중에서 이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들이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의 도요타였었는데 이 도요타를 제치고 연간 판매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까지 도요타를 이긴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1, 2위가 바뀌었다라는 점, 이 점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전체 평균보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날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023년 이제 올해 초에 저점을 딱 찍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치면은 전고점을 살짝 뚫어내면서 207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소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브랜드가 되겠고 가정용품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올라갔는데요. 회계연도상 2023년 1월 1분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분기 매출이 6억 7,260만 달러, 예상치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포인트였습니다. 0.79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아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 이렇게 마진이 좋아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장중에 봐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 외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익 매물의 흐름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날 실적이 소노스가 잘 나왔던 것은 판촉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품 공급 개선으로 인해서 물량이 늘어났다는 내용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갭업으로 크게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올라갔었고 장중에 변동성을 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약간은 장 마치고는 안 좋은 모습입니다. 20달러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결국에는 지금 장중에 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어떤 악재들이 있었나요? 예, 연준의 지속적인 긴축에 대한 전망이 힘이 실리면서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며 주식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0.7에서 1%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기업들의 뉴스가 부진했던 점도 시장의 부담이었는데요. 먼저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트 디즈니가 예상을 상회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구조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1.2% 하락했고 스위스 기반의 금융업체인 크레딧 스위스가 부진한 실적으로 15% 폭락하면서 금융업종 전반을 끌어내렸으며 알파벳의 주가가 4% 이상 급락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순다르 피차의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대중들에게 더 널리 제공될 것 같지만 이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테스터를 상대로 해당 기술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드의 답변에 큰 오류가 있는 것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혀지면서 바드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FOMC가 지나고 블랙아웃에 대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서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리치먼드 연은 총재 발언이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말했나요? 예,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지난 3개월 동안 소폭 하락했지만 하락 추세를 확신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결과가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인가 하고 물을 수 있다면서도 평균이 떨어졌지만 중간값은 여전히 높다면서 중고차와 같은 일부 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평균이 왜곡됐기 때문이라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식품, 휘발유, 주택 등에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미래를 보는 실질 금리 역시 곡선 정체적으로 플러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를 확신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면서 수요 감소가 인플레이션 속도를 진정시키는 데는 약 6에서 12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추정한다며 노동시장이 여전히 건전하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은 놀랍지 않다며 모든 사람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본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파월 의장처럼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은 찍었다, 인플레이션.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높다라는 의견들로 좀 공통점을 잡아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IT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육성을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우디하고 중국이 손을 잡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인 PIF와 알리바바 그룹이 IT 스타트업 투자용으로 약 10억 달러를 조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PIF와 알리바바의 합작 캐피탈 펀드인 EWTP 아라비아 캐피탈이 중동과 아시아 기술 스타트업 투자 목적으로 약 10억 달러를 조성했다고 보도했으며 이 펀드는 모인 자금을 중소형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오브 펀드로 2019년 설립 당시 약 4억 달러를 모금해 16개 기업에 투자했으며 투자 회사 중 3개는 사우디 증권거래소에 2개는 미국의 IPO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WTP의 아라비아 캐피탈 창업자 중 한 명인 제리 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우디는 매우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글로벌 규모로 성장 가능한 인터넷 및 기술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다른 한 손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손은 펀드를 가지고 있다면서 펀드 조성 취지를 설명하며 추가 펀딩도 예정되어 있다면서 2차 펀딩에 참여할 여타 글로벌 투자자들 중에서도 PIF와 알리바바는 주요 주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PIF는 세계 10위권에 손꼽히는 국부 펀드로 운영 자산 규모는 약 6,2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난감 회사죠. 마텔이 되겠습니다. 주가가 10% 이상 좀 밀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어떤 악재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 기반의 장난감 업체 마텔이 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로 오늘 10.7%가 폭락해 18달러 31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텔의 지난 4사분기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3%가 급감한 4센트, 매출은 21%가 줄어든 14억 190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29센트와 16억 8천만 달러를 모두 대폭 하회했는데요. 회사 측은 연말 쇼핑 대목 기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이것이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약 2주 전 경쟁사인 헬스브로 역시 저조한 실적과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인력의 15% 감축 계획을 밝힌 바 있는 가운데 마텔의 다음 실적 발표일은 5월 9일이며 시장의 전망치는 9억 7,060만 달러의 매출과 10센트의 주당 순이익입니다. 네, 역시 실적에 따라서 종목의 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와 그리고 실적 발표될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시간 대학의 2월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65.1이며 어메리칸 X를 시작으로 WP 캐리 잉크, 스펙트럼 브랜즈, 엔브리지 잉크, 뉴웰 브랜즈, 포티스 잉크,
매그나 인터내셔널, 프로토랩스가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유럽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요 증시는 모두 다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가장 좋았던 것은 최근에 낙폭이 가장 컸었던 프랑스입니다. 0.9%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독일 닥스 지수가 0.7, 그리고 영국이 0.3이었습니다. 이날 유럽의 분위기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제 지표로 확인을 했던 날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지표 자체를 빨리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독일의 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약간은 늦게 발표됐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살짝 밑돌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고점을 지났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8.7% 증가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하회했고,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1% 올랐지만 역시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유럽에서는 좋게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시죠. 유가가 이제 다시 $70 후반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다시 늘었다라는 악재를 받아들이면서 1% 하락했고요. 구리 가격은 달러 약세 속에서 1%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값은 1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보고 가자라는 관점입니다. 고점에서 한 0.9% 밀리는 흐름이었었고요.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2.6pp, 소폭도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떨어져서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절대치에서는 고용이 여전히 빡빡하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